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음양오행 기질론 중에서 4강 3교시 육신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의 성격은 그 내용이 많아서 본 강의는 5개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비견과 겁재에 대한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의 도출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육신은 비겁과 식상, 재성과 관성, 인성 이렇게 5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졌고요. 그것이 음양의 구분에 따라서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그리고 편인과 정인으로 이렇듯이 10개의 성격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글자가 육신으로 나눠졌었고, 이렇게 분류된 육신은 사주팔자에 재물운과 관직운, 명예운, 그리고 인간관계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오행의 육신의 관계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일간인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과 같은 것을 비겁이라고 했고, 그리고 일간이 생한 것이 식상이었고, 또 일간이 극한 것이 재성이었습니다. 또한 일간을 극하고 있는 것이 관성이었고, 일간을 생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한 육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육신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과 마찬가지로 육신들 간에도 상생과 상극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상생과 상극 관계에 의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재물운이나 관직운, 명예운,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은 일간의 음양과 천간에 나타나고 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의 음양, 그리고 지지에 나타나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지지의 음양의 관계에 따라서 비겁과 겁재, 식신과 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과 정관, 그리고 편인과 정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일간의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따른 각각의 천간과 지지에 육신에 관련된 일람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일람표를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육신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관계를 인터넷 사이트인 사주팔콤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육신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비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견이 일간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일 때 천간에 자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갑이 비견이 되겠고, 지지에도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목이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간이 을목일 때는 을목이 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시 천간에 본인과 같은 을목이 왔을 경우에 비견이 되었고요. 지지에도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묘목인 경우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도 역시 본인과 같은 천간에 병화가 왔을 때
비견이 되었고요. 지지에도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화가 왔을 때 비견이 되었습니다. 일간의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에도 본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천간에 정화가 왔을 때 비견이었고요.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오화가 왔을 때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간이 양의 성격인 무토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비견이었고요.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진토와 술토가 왔을 경우에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가 왔을 경우에 역시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천간에 기토가 왔을 때 비견에 해당됐고, 지지에도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축토와 미토가 왔을 경우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간이 경금일 경우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천간에 경금이 왔을 경우에 비견에 해당됐었고, 역시 지지에도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금이 왔을 경우에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간이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금인 경우에도 천간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신금이 왔을 경우에 비견에 해당이 되었었고, 그리고 지지에도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유금이 왔을 때 비견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양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임수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에 임수가 왔을 경우에 비견이었고요. 그리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수가 왔을 경우에 비견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간이 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계수인 경우에도 천간에 같은 글자인 계수가 나타나면 이 자가 비견에 해당되었었고, 그리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자수인 경우가 비견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일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가 떴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천간에 나타나는 글자와 지지에 나타나는 글자들이 일간과 같은 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양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비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견이 내 사주에 나타났을 때 이러한 비견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은 일간과 오행은 물론이고 음양도 같은 것으로서 비하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비하자라는 것은 나랑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견은 형제, 자매, 친구와 같이 가장 가깝고 나를 잘 이해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같은 직장의 동료나 선후배,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 또는 동창생, 이웃 사촌이나 동네 사람,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목회원이나 이러한 동지들을 말하게 됩니다. 일단 비견이나 겁재 모두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돈을 축적하기보다는 쓰기에 바빠서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면 일단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견인 경우에는 자신이 원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대신에 겁재는 강제로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겁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비견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비견의 성격에는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한 타입으로 타인의 지배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특히 남에게 지거나 뒤에 처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남에게 굴복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스타일로
운동이나 공부, 그리고 유행이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좋게 말하면 의지가 굳고 독립정신과 개척정신이 강하고 투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매사를 자기 뜻대로 결행을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쟁이로서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남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의 또 다른 성격은 앞의 타입과는 정반대가 되는 타입인데요. 이러한 비견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는 또 협동정신이 아주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항상 필요한 사람으로 남과 협력을 할 줄 아는 스타일로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공공심리에 따라서 내 주장을 꺾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공사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은 털끝만큼도 챙기지 않는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입바른 소리를 잘해서 윗사람에게 아부나 아양을 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흠이 되기는 하지만 허황된 생각이나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않는 깔끔한 성격으로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와 맞는 사람에게는 어떤 희생과 봉사도 아끼지 않고 잘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절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매서운 일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주에 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씀씀이가 항상 크기 때문에 재물이나 금전에 관해서는 축적하기보다는 쓰기에 바쁘고, 또 타인들을 동정하고 보살펴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애경사에 항상 적극적이고 가까운 친구나 동기들하고 유대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협동심이 강한 면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육신의 성격은 육신의 성격의 강약과 다른 육신과의 조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사주에 비견이 있다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개인의 인성을 파악할 때에는 월지에 있는 다른 육신과 특히 편인이나 식상, 상관 등이 같이 있는지, 또 사주의 합, 충, 파, 신살들의 관계를 두루 살핀 후에 총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사주에 비견이 있는 경우에 이 비견은 나의 성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견은 남자나 여자인 경우 모두 내 형제와 친구 그리고 조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육신의 겁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겁재라는 것은 일간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일 경우 각각의 천간과 지지에 해당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글자가 오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겁재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비견을 설명하면서 십천간에 따라서 비견을 도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천간에 따라서 겁재를 도출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겁재는 비견과 마찬가지로 일간과 동일한 오행으로서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비견이 나와 같은 음양을 가지고 있는 같은 성격이라면 겁재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은 같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재는 형제 중에서도 남자인 경우에는 누나와 누이 동생이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오빠와 남동생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나와 배가 다른 이복 형제 그리고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과 마찬가지로 동창생, 동업인, 거래인, 선후배, 직장 동료 등으로 다 보긴 하는데 비견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선 겁재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꺼림직한 사이로 모든 사람들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것은 강제로 내 재물을 겁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편한 관계가 아니라 항상 나와의 경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비겁이나 겁재 모두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씀씀이가 계속 일어나서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쓰기 바빠서 항상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앞에 비견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비견은 내 형제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고 겁재라는 것은 나와 경쟁자들이 내 재물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겁재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특히 겁재는 정제와 상충을 해서 정계를 파괴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내 재물을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 겁재는 비견에 비해서 흥망이 많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성을 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채권자, 사기, 협박, 손재, 불안, 배신, 투쟁, 강제, 폭력, 차, 부도, 강도, 깡패 등과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자의 사주에 있어서 겁재는 남편의 애인이나 첩이 때문에 여자의 사주에 겁재가 있는 경우는 전체 사주 중에서 다른 육신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겁재의 성격도 비견과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여러모로 비견과 비슷한 점은 있는데 비견이 양성적이라면 겁재는 음성적이라서 자존심을 표면적으로는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일이 거의 없고 그냥 보기에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겁재의 성격은 비견처럼 노골적으로 자기 주장을 노출하지도 않고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될 때는 서슴지 않고 양보를 잘 하기도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수양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비견과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독선적인데 다만 그것을 표출하지 않을 따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으로는 비견에 비해서 훨씬 더 냉혹하고 진념이 대단히 강한 것도 겁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견은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만 겁재인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속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듣기 좋은 얘기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능합니다. 사주의 겁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에게는 얌전하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심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고 약자나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밖에서는 무난한 사람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가정으로 돌아오면 폭군으로 변하거나 잔소리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배짱에 있어서 한번 올바른 길을 정하고 나면 때로는 놀랍도록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이름을 떨치고 출세한 인물 가운데서도 이러한 타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간이 양일간인데 지지의 겁재가 있으면 이러한 사람을 양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양인의 경우 앞에서 얘기했던 독선적이거나 권위적인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자기 본위적인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겁재 역시 겁재 하나로만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다른 육신, 특히 편관이나 식상, 상관 등의 유무와 합충파, 신살의 관계를 두루 살핀 후에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사주에 겁재가 있는 경우 육신의 인간관계로서는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가 모두 배다른 이복 형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이런 겁재가 나쁜 친구에 해당이 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남편의 애인이나 첩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비견과 겁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이 육신의 성격을 설명을 할 때 단순히 비겁과 겁재가 사주에 있다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다른 육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합충파, 신살의 관계를 두루 살핀 후에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올바른 육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육신 중에서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비겁과 음양이 다른 겁재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식신과 상관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